오늘 의원님, 최고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승리라고 합당 명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층에서 찬성이 25%인 반면 반대가 51%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이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제 어떤 방송사 민주당 출입기자 한 분과 얘기한 게 생각납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을 지면에 놓고 싶어도 이 이슈 때문에 다 지면에 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집권 여당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모습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또 드는 얘기로는 우리 한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1월 22일 날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부됩니다.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놓은 순서대로 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됩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조혁당과의 합당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기에 저는 합당의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만류하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당원 조건이란 합당을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할 것인지 당원과 상의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수기 없이 찬성 반대 OX 두 칸만 남겨두고 그 결과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당원 주권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원 투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유식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어디에 당원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새벽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합당은 첫 발언 시점부터 오전 내에 완료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협상은 10일 만에 종료하고 늦어도 3월 3일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더구나 설마 했는데 탈당, 징계 이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전북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밀실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이 합당의 명분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그 신뢰받는 갤럽과 MBS 등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최근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매우 높습니다. 지지가 자그마치 63%에 달합니다. 부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 더 볼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 뒷받침 이걸로 선거하면 필승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고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 MBS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가 반대한다. 28%가 찬성한다. 반대 훨씬 높습니다. 자, 일주일 있다가 MBS 반대가 44, 찬성이 29. 더 이게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건 MBS입니다. 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부울경도 한번 보세요. 부울경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울경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가지고 하면 이게 필승카드입니까? 필망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갤럽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갤럽을 보면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43이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불과 20%입니다.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서울의 유권자들이 이 합당으로 난리치고 또 합당으로 막 실무협의하고 합당으로 공천 싸움하고 합당으로 지도부 구성이 돼서 합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 보겠습니다. 44가 반대, 22가 찬성. 2배가 넘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지방선거 필승카드냐.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20, 30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왜 안 좋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 여기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에서 다 박수치면서 전부 다 막 환호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 지지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지금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 3% 수도권에서는 한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전에 그 안철수, 김한길 그때 합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쩔 수 없이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싸우고 지분 싸움하고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했습니다. 참패해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합당은 그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 2%, 3%하고 지금 60%의 대통령 지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이런 풍비박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박수치면서 추진해도 실무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합당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선거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접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생각하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치개혁론자입니다. 이런 당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실용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